나 혼자 책 읽기 흑설공주 이야기. 못난이와 야수. 옛날, 아주 오랜 옛날, 7 아들과 7딸을 둔 상인이 있었다. 모두 빼어난 미남 미녀들이었다. 그러나 막내딸만은 행운의 여신이 돌보지 않았는지 곱사등에다가 다리가 구부러지고 엄지발가락은 툭 튀어나왔으며 몸은 뚱뚱한 데다가 곰보였고 머릿결도 뻣뻣했다. 하지만 마음씨만은 워낙 고와서 그녀는 결코 그런 자신의 불운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선 저희끼리 수군거릴 때도 말없이 받아들일 뿐이었다. 비록 못생겼지만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언니의 오빠들은 막내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들은 그녀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었다. 아버지는 장사꾼으로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지만 몇 차례 재난이 겹치면서 1년 만에 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의 물건을 실어 나르던 2척의 배가 폭풍을 만나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고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3곳의 창고도 파산되어 버렸다. 게다가 얼마 후에는 화마까지 겹쳐 세간은 물론 회계 장부까지 모두 타버려서 남은 것이라고는 식구들 옷까지 몇 벌이 고작이었다. 겨우 목숨을 구한 그의 가족들은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인 정원사가 기거하던 오두막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이제 상인은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도와 일하면서도 언제나 시리에 빠져 있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더욱 비참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오직 못난이 막내만이 역경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늘 명랑했다. 슬픔에 젖거나 처량한 생각에 빠져있는 언니 오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늘 막내의 몫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옳은 것에 대해 말하고 매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상인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났다. 어느 겨울 저녁 제법 돈을 모은 상인은 돈이 든 짐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한적한 길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서둘러 굽이쳐 흐르는 강가를 따라 가파른 절벽밑을 지나는데 갑자기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상인 쪽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바람에 짐을 실은 나귀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금리에 휩쓸려 가고 말았다. 예기치 않은 사고에 상인은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고 게다가 길까지 잃어버렸다. 폭설이 몰아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눈이 길을 완전히 새하얗게 덮어버렸다. 몇 시간이나 눈 속을 헤매느라 지칠 대로 진질 그는 눈 위에 그냥 쓰러져 자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죽음을 뜻했다. 그는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걷고 또 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상인의 눈앞에 높다란 철대문이 나타났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던 상인은 문에 쇠고리를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넓고 큰 길이 펼쳐졌다. 그곳은 눈이 그다지 많이 내린 것 같지 않았다. 상인은 그 길을 따라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커다란 궁전을 향해 걸어갔다. 어느새 눈이 멈추었고 점점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궁전의 정원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여러 가지 초록식물과 가을나무, 꽃들이 만발하고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다. 어디선가 부드럽고 따사로운 산들바람이 불어와 마치 낙원 같았다. 마침 궁전의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홀이 나타났다. 화려하고 우아한 장식으로 덮여있는 크리스탈 상들 위에 수천 개의 촛불들이 켜져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황금 그릇마다 최고급 요리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고 훌륭한 포도주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상인은 주인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다. 우선 기운을 차려야 했기 때문에 그는 식탁에 앉아 실컷 먹었다. 배불리 먹고 난 상인은 궁전의 다른 방들을 둘러보았다. 그곳에 있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보면서 상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구들과 그림, 장식품들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들이었고 하나하나 진열해 놓은 솜씨가 보통 섬세한 게 아니었다. 이토록 값진 보물들이 지키는 사람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니 상인은 놀람을 금치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궁전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어느 침실에 들어갔다. 커다란 침실에 파란색 요단이 덮여있고 고운 살구색 이불이 들어오라고 손짓하듯 젖혀 있었다. 피로에 지친 상인은 잠깐 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침대는 너무나 푹신하고 편안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 그가 일어났을 때에는 다음날 오후였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파란색 벨벳 모국 가운이 침대 발치에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 침실에 딸린 욕조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정사각형의 욕조에는 향기로운 물이 알맞은 온도로 가득 채워 있었고 그 옆에는 향수 비누와 두툼한 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상인이 목욕을 마치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을 때 크리스탈 화병에는 싱싱한 꽃이 꽂혀 있고 고풍스러운 레이스가 달린 식탁보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척척 이루어지는 이 신비롭고 완벽한 서비스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즐겼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리며 방 안의 보물들을 구경했다. 예술품이 진열되어 있는 홀에서 작은 꽃병 하나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순금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7송이 장미꽃이 꽂혀 있었다.